연금술사 일부. 누군가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산티아고는 잠에서 깨어났다. 시장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버렸던 모양이었다. 이제 광장은 새로운 하루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늘 양을 찾으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자신이 이제 다른 세상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슬프지는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이젠 양들을 위해 물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그 대신 보물을 찾아가는 미지의 모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주머니엔 동전 한 푼 없었지만 그에겐 삶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는 어젯밤에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즐겨 읽던 책에 나오는 멋진 주인공들처럼. 그는 일어나서 천천히 광장을 거닐었다. 상인들이 진열대를 세우고 있었다. 그는 과자 장수에 이를 도왔다. 그 상인의 얼굴에는 특별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삶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그의 얼굴에는 진지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미소가 깃들여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미소는 신비로운 늙은 왕, 노인의 미소와 흡사했다. 이 과자 장수는 세상을 여행하고 싶다거나 가게 주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파는 건 아니겠지. 그래, 그는 그저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걸 거야.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노인과 똑같은 일을 자기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아의 신화와 가까이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었다. 참 쉬운 일이야. 하지만 나도 전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 진열대를 다 세우고 나자 친절한 과자 장수는 가꾼 첫 번째 과자를 산티아고에게 주었다. 그는 기쁘게 과자를 먹고 길을 떠났다. 조금 걷다가 그는 과자 장수와 자신이 진열대를 세우며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랍어로, 한 사람은 스페인어로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았던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무언의 언어가 있는 게 틀림없다. 난 양들과 함께 지내며 그걸 알았고, 이젠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산티아고는 새롭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 전에 경험했던 것들도 있었지만 길을 떠난 후에 새로운 눈으로 새삼스레 그 숨은 의미를 깨치게 되는 것들이 많았다. 그 전에는 너무 익숙해 아무런 깨달음도 주지 않았던 것들로부터. 만약 내게 무언의 언어를 해독할 능력이 있다면 이 세계 전체를 해독할 수 있을 거야. 산티아고는 느긋하게 걱정 따위는 접고 탕헤르의 작은 골목들을 걸어보기로 했다. 표지를 알아보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았다.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할 테지만 양치기로 살면서 얻은 최고의 재산이 곧 인내심이었다. 그는 양들과 함께하며 배웠던 것들을 새롭게 깨치며 이 낯선 세계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노인이 말했었다. 크리스털 가게의 상인은 잠에서 깼다. 날이 밝아 있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은 이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비탈진 거리 꼭대기에 자리한 자신의 상점에서 보냈다. 손님들의 왕래는 거의 없었다. 이제 다른 일을 시작하기에도 너무 늦었다.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라곤 크리스털 그릇을 사고 파는 일뿐이었다.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이던 때도 있었다. 아랍 상인들, 프랑스와 영국의 지리학자들, 그리고 독일 군인들, 그들의 주머니에는 언제나 돈이 두둑했다. 멋진 날들이었다. 부자가 되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거느리고 상상만 해도 즐거웠다. 그러나 잠깐이었고 한때의 좋은 경기도 옛일이 되어버렸다. 세우타시가 탕헤르시보다 더 커지면서 상거래의 흐름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상인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처럼 어쩌지 못하는 가게들만 남았다. 자연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그는 오전 내내 가게 앞 좁은 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갔다. 수년 전부터 똑같이 반복해온 오전 일과였다. 이제는 행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두루 꿰고 있을 정도였다. 점심때가 다 되었을 때 외국인으로 보이는 한 젊은이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왠지 빈털터리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젊은이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상점 앞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여러 나라 말로 안내문이 씌어 있었다. 산티아고는 누군가가 계산대 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말을 건넸다. 원하신다면 이 그릇들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아무도 사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품삯으로는 먹을 것만 주시면 됩니다. 상점 주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결정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배낭 속에는 겉옷 한 벌이 들어있었다. 사막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었다. 그는 겉옷을 꺼내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다. 반시간 남짓 그는 진열대에 놓여있던 그릇을 모두 닦았다. 그 사이 손님 둘이 들어와 크리스털 그릇 몇 개를 사갔다. 일을 끝낸 그는 주인에게 먹을 것을 부탁했다. 좋네, 함께 나가세. 크리스털 가게 상인이 처음으로 청년을 향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상점 문에 작은 표지판을 걸어놓은 후 언덕 위에 있는 조그만 식당으로 젊은 친구를 데려갔다.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테이블에 앉았다. 상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꼭 그릇을 닦을 수고를 할 필요는 없었네. 코란의 율법에는 누구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왜 제가 그릇을 닦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청년이 물었다. 그릇들이 더러웠기 때문이지. 자네나 나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면 닦아내야 하지 않나. 식사를 다 끝마치자 상인은 청년 쪽으로 몸을 숙였다. 나는 자네가 내 가게에서 일해 주었으면 하네. 오늘 자네가 그릇을 닦는 동안 손님이 둘이나 들어왔어. 이것은 좋은 표시일세. 사람들은 표지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군. 하지만 자기들이 하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아. 나 자신 그 오랜 세월 동안 양들과 무언의 언어로 말해왔다는 걸 몰랐던 것처럼 말이야. 우리 가게에서 일하겠나? 상인이 다시 한번 물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일해드릴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가게 안의 모든 그릇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저에겐 내일 이집트로 갈 여비가 필요합니다. 나이든 상인은 웃기 시작했다. 자네가 내 가게에 있는 그릇들을 1년 내내 닦고 매일 그릇을 판매 수당을 받는다 해도 이집트까지 가려면 돈이 더 있어야 돼. 탕헤르와 피라미드 사이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사막이 가로놓여 있으니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이 너무 깊어 갑자기 온 도시가 잠들어 버릴 것 같았다. 이젠 길가의 상점들도 존재하지 않는 듯 했고 장사꾼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도 그쳤다. 탑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장식이 박힌 멋진 단검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희망도 모험도 늙은 왕도 자아의 신화도 끝나버렸다. 보물도 피라미드도 이젠 없었다. 온 세상이 다 함께 입을 다물어 버린 듯 느껴졌다. 청년 산티아고의 마음이 침묵으로 꽉 잠겨버렸기 때문이었다. 아픔도 괴로움도 절망도 느낄 수 없었다. 이 순간 식당의 작은 문 너머를 바라보는 공허한 시선만이, 죽음을 향한 커다란 갈망만이, 모든 게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상인은 놀란 눈으로 젊은 친구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청년의 얼굴에 충만했던 밝은 기운이 갑자기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는 내가 줄 수 있네. 상인이 말했다. 하지만 청년은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일어서서 옷을 툭툭 털더니 배낭을 챙겨 들었다. 아저씨 가게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긴 침묵이 흐른 뒤에 청년은 말을 맺었다. 제겐 양을 살 돈이 필요하거든요.